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교수의 간호TV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최근 5년간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 기출문제를 반영해서 이번 시간에는 아동간호 중에서 신생아 간호에 대한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신다면 모두 맞추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아동간호는 매번 4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신생아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체적 특성 중에서 신장은 생후 1년에 출생 시 1.5배가 되고 4세에는 출생 시에 2배가 됩니다. 체중은 3에서 5개월경에 출생 시 2배가 되고 1년이 되면 출생 시 3배가 됩니다. 국가고시 시험 문제에 과거에 여러 번 출제가 되었는데요. 1년이 되었을 때 출생 시에 몇 배가 되는지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머리둘레입니다. 머리둘레는 신장의 약 4분의 3에 해당이 되고 두이는 즉 머리둘레는 흉이 가슴둘레보다 약간 더 크게 됩니다. 대천문은 양측 두정골과 전두골 사이에 다이아몬드형인데요. 이 대천문은 대변 가리기 시기와 비슷한 시기인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에 폐쇄가 되고 있습니다. 소천문은 두정골과 후두골 사이에 삼각형으로 있게 되는데요. 생후 6에서 8주경에 폐쇄가 됩니다. 이러한 천문들은 신생아가 울거나 기침을 했을 때 또는 긴장하거나 두개 내의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불룩하게 팽창, 돌출되기도 하고 탈출 시에는 움푹 패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흉부는 출생 시 종 모양으로 복부둘레와 거의 같은데 두이보다 약 1.25cm 정도 작습니다. 생리적 기능 부분도 시험 문제에 자주 과거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먼저 호흡은 분당 30회에서 60회로 어른의 2배 정도이며 불규칙적이고 복식호흡을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령이 많아질수록 흉곽근의 작업이 왕성해지면서 흉식호흡으로 바뀌게 됩니다. 맥박은 불규칙하고 분당 120에서 140회로 측정이 되는데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상 범위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수면 시에 측정을 해야 정확하고 심천 맥박을 통해서 측정해야 합니다. 체온은 36.5도씨에서 37도씨로 애과 즉 겨드랑이 체온으로 측정했을 때 정상 수치입니다. 출생 시에는 분만실 온도가 추운 곳일 때에는 내려가게 되고 내려가더라도 8시간 후 정상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순환작용이 완전하지 못하고 체내의 열 조절 장치가 완전히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보온을 해줘야 합니다. 신생아는 직장 체온을 측정하는 것이 적절한데요. 체중이 적은 신생아는 항문 주위 조직이 불충분한 발달로 깊이까지 삽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미숙아일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혈압은 70에 40 mmHg로 낮은 혈압이 정상 범위이며 혈압을 측정할 때에는 2.54에서 3.83cm 너비의 혈압 측정티로 적절하게 해야 합니다. 순환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의 혈량은 체중의 10에서 12%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실혈에 민감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를 자를 때에는 제대에 있는 혈액을 훑어서 신생아 쪽으로 넣어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신생아 황달, 생리적 황달은 최근과 과거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었는데요. 생후 2, 3일경에 나타났다가 약 7일 후에 거의 없어집니다. 원인은 출생 후 적혈구가 파괴되어
혈액 내 빌리루빈이 상승하는 데에 비해 간 기능은 미숙하기 때문에 빌리루빈을 처리하지 못해서 황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리적 황달은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저체중 출생아나 미숙아인 경우 광선요법 또는 형광요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실시해야 합니다. 병적인 황달 치료 시 광선요법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도 과거에도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탈수 증상을 관찰하고 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 안대, 눈 가리개를 보호해야 하며 옷을 벗기고 광선을 온몸에 골고루 쪼이기 위해서 체위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때 생식기 부위는 가려줘야 합니다. 수유 시에는 광선요법을 중단하고 수유해야 하고 구강으로 수분을 보충해 주고 오한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온도를 적절히 조절해 줘야 하고 매일 빌리루빈 검사를 하며 고체온을 발견하기 위해서 체온 측정을 자주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핵황달은 무엇일까요? 간접 빌리루빈이 뇌에 구조물에 침착되어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24시간 내에 나타나는 황달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생적 황달과 핵황달을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과거에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미숙아에게 또는 당간 폐쇄, 선천매도, 태아적혈모구증, 태아저가구증, 분만 도중 과도한 타박상을 입은 경우, 신생아, 탈수인 경우, 모체가 아스피린이나 카페인 등 약물을 투여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의사에게 보고해야 하고 광선요법과 교환 수혈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는 입구와 출구에 조인근이 있게 되는데요. 신생아 때에는 입구 관략근인 분문 조인근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하기 쉽기 때문에 수유를 할 때에는 꼭 트림을 시켜서 삼킨 공기를 분출시켜야 합니다. 복부에는 출생 후 탯줄, 제대의 절단면이 줄어들고 변색되어 가는데요. 이게 언제 떨어지는지가 시험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6일에서 10일 사이에 떨어지게 되어 그리고 생후 24시간 이내에는 탯줄에 출혈이 있는지 잘 관찰해야 합니다. 소변은 출생 시 이미 배뇨가 시작되고 간혹 기저귀에서 분홍색의 얼룩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정상입니다. 이유는 요중 요산 결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배뇨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생아에게 탈수가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의 배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도 과거에도 출제가 자주 되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태변은 처음 보는 변인데요. 끈적끈적하고 냄새가 없고 암 녹색이나 암갈색이고 생후 8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배출됩니다. 하루에 4번에서 5번 정도 약 3일간 나오게 됩니다. 이행변은 태변을 다 본 이후에 생후 4일에서 14일 사이에 비교적 묽고 점액을 포함하고 있는 녹황색 변을 의미합니다. 변의 양상은 생후 5일에서 15일부터 영양에 따라 변이 달라지게 되는데 모유 영양 시에는 난황색의 풀과 같은 변을 1일 2회에서 4회 배변을 하게 되고 인공 영양을 할 때에는 황색의 견고한 변을 1일 1, 2회 배변하고 그 후 정상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출생 직후 신생아의 수면은 1일 16시간에서 20시간 정도를 자게 되고 쉬는 시간 자고 나서 조금 깨어 있다가 다시 자는 것의 반복입니다. 점차 밤에는 오래 자게 되는 것입니다. 면역을 살펴보면 출생 후부터 6개월간은 모체로부터 신생아에게 태반을 통해 이동된 항체가 있다 보니 전염성 질환에 대해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백일에 파상풍 등은 모체로부터 오는 항체가 전혀 없다 보니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신경계 반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과 과거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빨기 반사는 무엇이나 입술에 닿게 되면 빠는 동작을 나타내는 것으로 6개월에 감소하기 시작해서 출생 후 자극이 없으면 소실됩니다. 먹이 찾기 반사, 해저기 반사, 포유 반사, 젖 찾기 반사라고 하는 이 반사는 입 주위를 자극하게 되면 그것을 향해 고개와 입을 돌려 젖을 찾고 젖꼭지를 입에 물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깨어 있을 때 3, 4개월, 잠잘 때 7, 8개월 동안 반응을 보이다가 소실됩니다. 눈 깜빡, 각막 반사는 환한 불빛에 노출되었을 때 깜빡이는 반사로 일생 동안 지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잡기 반사, 파악 반사, 움켜잡기 반사는 손 안에 어떤 물체라도 놓아주면 꼭 잡았다가 놓는 반사로 2, 3개월경에는 가장 강하고 5개월 이후 소실되지만 전두엽이 손상되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로 반사는 조용한 상태에서 아기에게 자극을 주면 발바닥은 안쪽으로 양쪽 발가락이 닿고 손바닥과 손가락은 활짝 펴며 팔은 포옹하는 자세가 됩니다. 출생 시 뇌손상 또는 2개 내 이상이 있거나 쇄골 골절 시 모로 반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뱅스키 반사는 발바닥을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 쪽으로 자극을 하게 되면 엄지발가락은 발등 쪽으로 구부리고 나머지 발가락들은 펴지는 반사로 6에서 12개월 이후 서서히 소실되게 됩니다. 강직목 반사는 아기를 반드시 눕히고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면 돌리는 쪽에 팔과 다리는 펴고 반대쪽 팔과 다리는 구부리며 이때 손은 주먹을 쥐게 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생후 2, 3주부터 나타나서 4에서 5개월 후에 없어지게 됩니다. 감각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촉각은 출생 시 가장 발달되는 감각인데요. 입술, 혀, 귀, 이마 등이 제일 예민합니다. 시각은 감각 중에 가장 늦게 발달되는데 출생 시에는 양쪽 눈이 협응이 잘 안 되어서 동일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물체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은 생후 첫 1, 2주 이내에 발달됩니다. 생적 사시는 일반적으로 생후 6개월 때까지 나타난 후 사라지게 됩니다. 청각은 4주가 되면 어머니의 음성을 식별하여 반응할 수 있게 되고 미각은 단 것은 좋아하고 쓴 것이나 신 것은 삼키지 않습니다. 후각은 보통 발달되지 않지만 특수한 냄새, 모유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고 애착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생아 간호도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프가 점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아프가 점수는 최근에도 출제가 되었고 과거 국시에도 자주 출제되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프가 점수는 태아가 완전히 만출된 후 1분과 5분에 5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5가지 항목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자격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평가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피부색, 맥박, 반사반응, 근긴장도, 호흡 상태가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은 어떻게 점수가 매겨지는 걸까요? 우선 10점 이상이 되면 가장 좋은 상태이고 7에서 10점일 때에는 양호한 상태, 4에서 6점일 때에는 중등도의 어려움으로 의학적 노력이 필요한 경우, 3점 이하이면 신생아의 상태를 즉시 진단하여 신속한 치료와 간호를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평가 항목별 배점 구분을 살펴보면 피부색은 몸 전체가 분홍색일 때 2점을, 몸은 분홍색이고 사진은 청색일 때는 1점을, 청색 또는 창백할 때는 0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맥박은 1분에 100회 이상일 때에는 2점을, 1분에 100회 미만일 때에는 1점을, 맥박이 뛰지 않을 때 0점입니다. 반사 반응은 코에 카테터를 넣어 기침이나 재채기, 울음 반응, 발바닥 자극 시 움직이면 2점을, 약간 반응하면 1점을,
울다가 멈추거나 하면 1점을 주겠죠. 반응 없으면 0점입니다. 근긴장도는 잘 굴곡하고 있으면 2점을, 사지가 약간 굴곡한 상태일 땐 1점을, 축 늘어져 있을 땐 0점입니다. 호흡 상태는 힘차게 울면 2점을, 느리거나 불규칙할 땐 1점을, 그리고 울지 않을 때에는 0점입니다. 이처럼 아이의 상태를 설명하고 몇 점인지 구하라고 하는 것이 출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간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유지 및 호흡을 잘 해야 하는데요. 방법으로는 머리를 낮추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입니다. 호흡을 관찰하고 입안 내용물이나 기도 내 점액을 제거하고 옆으로 눕히는 건데요. 분만 직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신생아 간호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변 배출 유무를 관찰해야 하고 탯줄 절단 부위의 출혈을 관찰해야 합니다. 호흡 시작과 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의 호흡은 출생 직후에 반드시 시작되고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요. 울음과 동시에 폐가 완전히 확장되어 산소를 공급받게 됩니다. 30초 내에 호흡을 하지 않으면 신생아는 질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분만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신생아의 상태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기구와 산소를 준비해둬야 합니다. 지금에 제시되는 부분은 과거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호흡이나 맥박이 정상 범위에서 상한치나 상한치에서 약간 벗어나 있을 때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흥분이나 울고 난 후의 상태가 아닌지 확인하고 흥분이나 울고 난 후 상태라면 정상이므로 그대로 둔다가 답입니다. 그 예로 맥박의 범위를 분당 120에서 150회로 제시를 하고 이때 해야 하는 간호 보조 활동은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생아가 사지가 늘어진 채 반응이 없을 때에는 먼저 호흡을 확인하고 간호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체온의 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만 시 몸에 묻은 양수가 증발함에 따라 쉽게 체온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신생아의 체온 조절은 생명 유지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체온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싸주거나 복사열 널판 밑에 신생아를 눕힌 상태에서 다양한 시술을 해야 하는데요. 신생아에게 상의를 입히고 기저귀를 채워주며 필요시 담요를 덮어줘야 합니다. 눈관리, 눈감염의 예방은 인균 눈염증, 인균성 안염 예방을 위해서 1% 질사는 용액을 점적해야 합니다. 출혈 예방을 위해서 비타민 K를 투여해야 하는데요. 출생 시 신생아는 엄마로부터 태반을 통해 소량의 비타민 K만 전달받기 때문에 체내에 비타민 K가 부족하여 비타민 K 합성에 필요한 장내 세균이 또 없기 때문에 비타민 K 결핍성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의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출생 후 비타민 K를 근육주사 투약 받아야 합니다. 탯줄 간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복벽에서 약 2.5cm 길이에서 묶어주고 탯줄의 박동이 중지될 때까지 클램프로 압축하거나 묶지 않아야 합니다. 혹여 교환 수혈이 필요할 때에는 8에서 10cm 길게 탯줄을 남겨야 하고 75% 알코올 소독, 그리고 탯줄이 탈락하는 시기는 일주일경으로 6에서 10일경에 탈락하게 됩니다. 영양 공급은 분만 후 2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젖을 물려야 합니다. 신생아의 일반적 간호를 살펴보면 신생아를 만지기 전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하며 호흡 상태를 잘 살피고 감염 예방을 위해 방문객을 제한해야 합니다. 생후 24시간 이내의 황달이나 호흡 시 흉곽 함몰 등의 증상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의사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생후 6주까지는 신생아가 목 가누기 때문에 머리를 받쳐줘야 하고 방의 온도는 22에서 26도씨, 습도는 55에서 65%를 유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신생아 목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과거에도 출제되었던 부분입니다. 우선 신생아가 목욕을 하려면
체온이 안정되고 체중이 2.5kg이 넘으면 통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는 배꼽이 떨어진 후 5일 목욕, 통목욕 시에는 발부터 물속에 담글 수 있게 되는데요. 씻는 순서는 얼굴을 시작으로 도미 방향으로 진행하며 목욕 수건은 매번 새로운 면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태지는 흡수되거나 저절로 없어지기 때문에 강제로 제거하지 않아야 합니다. 5에서 10분 이내 매일 같은 때에 수유하기 전에 알코올 온도계로 온도 측정 후 해야 하나, 없애면 팔꿈치나 손목 안쪽을 물에 담가 보아서 38에서 40도씨인지 확인한 후 실시해야 합니다. 목욕 중에 피부색이 청색으로 변하는 것은 체온이 떨어졌음을 의미하므로 목욕을 즉시 중단하고 마른 수건으로 눌러 닦아서 보온해 줘야 합니다. 신생아의 목욕 순서를 살펴보면 목욕용품을 겉싸개, 속싸개, 겉옷, 속옷, 기저귀 순으로 준비하며 물은 헹굴물까지 미리 2통을 준비하고 체중을 잽니다. 얼굴은 꺼즈 손수건으로 좌우의 눈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각각 세면으로 닦아줘야 하고, 머리를 감길 때에는 왼쪽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양쪽 귀를 막고 비누 거품을 내어 오른쪽 손바닥으로 머리를 문지르듯이 씻고 헹군 후 타올로 잘 닦아줘야 합니다. 남아의 음경은 포피를 부드럽게 당기고 씻고, 여아의 생식기는 음순을 벌리고 면봉으로 앞에서 뒤로 닦아줘야 합니다. 양손을 꼭 잡고 팔을 받치면서 뱅그르 돌려서 등이 위로 오도록 한 다음 수건 위에 눕히고 눌러 닦아가면서 닦아주고, 접히는 부분은 더 꼼꼼히 닦아줘야 합니다. 목욕 후 탯줄 부위를 소독하고 75% 알코올로 소독하고 잘 건조시키며 제대 소독 후 파우더는 뿌리지 않아야 합니다. 옷을 입힌 후 이름표를 확인하고 침대에 눕혀야 합니다. 수유 돕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유 수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형 감염 보균자인 산모도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아기가 출생 후 12시간 이내에 비형 감염 면역 글로불린 그리고 비형 감염 백신을 동시에 맞기 때문에 항체를 보유할 수 있어 감염되지 않게 되며 모유 수유를 해도 무방하게 됩니다. 모유의 종류를 물어보는 것이 최근과 과거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초유는 분만 후 2, 3일 동안에만 분비가 되고 끈적끈적하고 황색으로 성수기에 비해 색깔이 더 진하고 비중이 더 무겁고 인공영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초유를 먹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성수교는 초유 분비 후에 나오는 유즙으로 백색이나 약간 노르스름한 색을 띠며 단맛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유의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경제적이고 쉽게 먹일 수 있고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하고 위생적이어서 소독할 필요가 없고 편리합니다. 모유의 염분은 태변 배설을 촉진하고 모자간 애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우유에 비해서 적절한 양의 비타민 A와 당질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구토, 설사, 변비, 알레르기의 가능성이 적습니다. 여러 가지 면역 글로불린의 함유로 면역력이 증가되어 방어 능력이 있고, 모유 수유 시 내하 수체에서 옥시토신과 프롤락틴이 분비되어 모체의 배란을 억제하고 자연 피임되고 모체 건강 회복에 빠른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궁 수축이 잘 되어 산효기가 단축되고 산후 비만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모유 수유의 금기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모체 측 원인과 아기 측 원인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모체 측 원인으로는 심한 세균성 유선염으로 인한 고름집, 즉 농양이 형성되어 배농수를 한 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급성 간염, 만성 질환, 심한 당뇨나 신장염, 결핵, 심한 빈혈, 영양장애가 있을 때, 산후기 염증, 정신질환, 폐혈증, 산모의 약물 중독 등이 해당됩니다. 아기 측 원인으로는 입천장 갈림증, 국의 파열인 구개열과 입술 갈림증 토순인 구순열이 있을 때, 조산화 또는 심한 허약아는
삼킨 밤사가 미약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구내염, 혀의 이상, 모유에 대한 알레르기 체질이 있는 경우에 금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모유 수유를 할 때 교육 및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유 수유하는 산모가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성 점안액을 점안할 경우 약산성이 전신으로 흡수되어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도 영향이 가게 되기 때문에 점안약 성분이 전신으로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점안약 점안 후 비루관, 코 눈물관을 30에서 60초간 눌러줘야 합니다. 그리고 모유 영양아에게는 비타민 C와 D를, 인공 영양아에게는 비타민 C를 일찍 첨가하여 수유해야 합니다. 산모에게는 성수기보다 초유를 신생아에게 먹이도록 지도하고 수유 방법이 불안정할 경우 흡인성 폐렴을 초래한다고 교육해야 합니다. 모유 수유를 할 때 유주 분비를 촉진하는 요소에 대해서 최근에 출제가 많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3개월까지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의 간격으로 먹이다가 3개월 이후부터는 3시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수유하는 것이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임신을 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열량 섭취량을 약 340kcal 증가시켜야 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산모의 안정이 중요합니다. 유방 마사지를 찬물 찜질후 더운 찜질을 하며 실시하고 수분은 하루에 3000cc 이상 공급해야 합니다. 유즙이 분비되기 시작하는 초기부터 신생아에게 빨리면 분비가 촉진됩니다. 모유 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아볼까요? 수유 전에 젖은 기저귀를 교환해 줘야 하고 수유 전에 반드시 어머니는 손을 씻어야 합니다. 모유를 먹일 때에는 유방을 물로 잘 씻어주고 유방에 코를 막지 않도록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아기를 안고 먹이며 아기가 젖꼭지를 깊숙이 입에 넣을 수 있도록 손가락 2개를 사용해서 잡고 지지해줘야 합니다. 유방을 바꿔가면서 10분에서 20분 동안 충분히 먹여야 하고 수유 후 반드시 가볍게 아기 등을 두들겨서 트름을 시켜 복부 팽만을 없애야 합니다. 수유가 끝난 후 유방에 남은 젖이 있다면 모두 짜내서 비워둬야 합니다. 유방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유방 한쪽이나 양쪽 표면이 빨개지고 몽우리가 만져지거나 아프면 유방염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통 유방염은 계속 수유를 하여야 더 빨리 합병증 없이 낫게 되는데요. 감염이 된 쪽을 수유해도 괜찮으나 세균성 유방염이 되면 유즙의 맛이 짜지기 때문에 아기가 먹지 않으면 염증이 없는 유방 쪽을 먹이고 염증 쪽이 있는 유방은 짜내면 되겠습니다. 인공영양 수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과 과거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으로 수유하기 전에 젖은 기저귀를 살핀 후 교환해 줘야 하고 수유 전 반드시 손을 씻고 조제유의 종류와 양이 정확한지 관찰한 후 비타민 C를 첨가해야 합니다. 물은 100도씨 이상으로 끓인 후 70도씨 이상으로 식힌 후 분유를 타고 분유를 40도씨 정도로 식혀 수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유병과 젖꼭지는 매회 소독한 곳으로 사용하며 젖꼭지는 아기에게 맞는 크기를 선택해서 너무 많은 양이 한꺼번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유 중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공기를 삼키지 않도록 분유병 꼭지 부분에 분유가 항상 차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침대에 눕힌 채 우유병을 물려서는 안 되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 한쪽 팔과 손으로 아기를 지지하고 몸에 붙여 안거나 무릎에 앉혀 수유해야 합니다. 한 번 수유 시 15분에서 20분 정도 먹이고 수유 횟수는 3, 4시간 간격으로 6, 7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수유 중간과 수유가 모두 끝난 후에 트림을 시켜줘야 하고 수유량, 역류 여부 및 양, 수유 시간, 수유 양상 관찰 기록 후 남은 우유는 버려야 하겠습니다. 인공영양 시의 고려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수유 시 온도는 팔목 안쪽에 몇 방울 떨어뜨려 보아 너무 뜨겁지 않고 따뜻한 정도가 좋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는 흡인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이염 유발 가능성과 젖병 충치의 가능성 등의 이유로 수유를 피해야 합니다. 수유 시 우유가 기도로 넘어가 청색증을 나타내거나 토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엎드린 자세로 아이의 머리를 낮춰주거나 머리를 옆으로 돌리거나 아이를 거꾸로 들어 우유가 흘러나오도록 해주는 보고해야 합니다. 젖병은 10분 이상 자비소독해야 합니다. 신생아 질환과 간호독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천성 기형은 신생아에게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질환으로 선천성 기형, 출생시 손상 등이 있습니다. 출생시 손상으로는 두개내 출혈, 두개혈종, 안면신경마비, 쇄골골절, 감염 등이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아 사망의 가장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이 선천성 기형으로 구순열, 구개열, 무항문증, 외소증, 소두증이 그 예입니다. 선천성 기형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고 하는 것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구순열, 즉 입술 갈라짐, 토순, 화나는 수술을 통해서 봉합을 하게 되는데요. 될 수 있는 대로 아기를 울리지 않게 하여 봉합 부위가 긴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출생시 손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간호조무사의 책임은 적절한 중재를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이러한 손상을 발견하고 담당 간호사에게 보고하는 일인데요. 두개내 출혈 시의 간호 내용을 살펴보면 감염, 머리를 상승시키고 사지 움직임을 관찰하고 출혈 방지를 위해서 분만호 비타 K를 주사하는 것입니다. 골절 시 간호 내용을 보면 적절한 신체 정렬을 유지하고 옷을 벗고 입힐 때 조심하며 만지거나 이동할 때 골절된 부분을 지지해 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치료가 처방되지 않습니다. 쇄골골절은 그쪽의 팔 소매를 옷에다 핀으로 고정하거나 삼각대와 팔자 붕대를 적용하여 몸에다 팔을 붙여 고정시키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안면마비의 원인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면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마에 주름이 생기지 않고 얼굴이 평평하고 눈이 다 감기지 않고 입이 한쪽으로 처지고 아기가 울 때 어느 쪽 마비인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간호 내용은 마비에 따른 포유, 우유를 먹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흡인 방지를 위해서 위관 영양을 시키게 됩니다.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으면 결막이 건조되는 것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해서 매일 인공 눈물을 점환하거나 바세린 꺼즈를 덮어줌으로써 눈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지 마비의 원인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신생아가 너무 커서 난산할 때, 너무 잡아당기거나 둔일 때, 팔을 머리 위로 당기거나 어깨에 과도한 견인이 가해질 때 압박을 받으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간호 내용을 보면 옷을 벗길 때에는 마비가 되지 않은 팔부터 시작하고 옷을 입힐 때에는 마비된 쪽 팔부터 시작하여 긴장을 피해야 합니다. 편마비 환자의 옷 입기 방법은 시험 문제 기본 간호 파트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부모에게는 아기를 안을 때 겨드랑이에 손을 대어 들거나 팔을 당기지 않게 하고 미시축구공 안듯이 할 것을 교육해야 합니다. 신생아의 감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신생아에게 가장 감염되기 쉬운 부위는 탯줄, 절단 부위, 눈, 피부 등입니다. 매독은 모체의 태반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원인은 트리포네마 팔리듐균입니다. 구강 칸디다증 혹은 아구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그 원인 및 특징은 분만 동안 산도를 통해 감염되거나 사람 대 사람, 오염된 손, 젖병, 젖꼭지 등에 의해 감염될 수 있고 칸디다 알비칸스가 원인균으로 입이나 혀의 점막에 우유나 그리고 비슷한 백태가 끼고 제거 시에 출혈, 우유 빨기를 싫어하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치료 방법은 1% 겐티아나 바이올렛을 통해 소독할 수 있으며 개별기구를 사용해야 되고 20분 이상 자비소독을 해야 합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필수 영양소를 분해하는 특정 효소가 체내에 부족하거나 만들어지지 않아서 모유를 비롯해 고기빵, 밥 등 일반 음식을 자유롭게 섭취하기 어려운 희귀 질환입니다. 그 종류들을 보면 페닐케톤요증, 선천갑상샘 저하증, 호모시스틴요증, 단풍실험요증, 갈락토스혈증, 선천보신과다 형성증이 있습니다. 증상을 살펴보면 평생 정신지체나 지능 발달 지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사 방법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생후 2에서 7일경에 가능하면 생후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후에 시행하며 퇴원 전에 체열을 통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미숙아나 1개월 이상 입원했던 중환자는 생후 7일경 검사를 하고 약 1개월경 재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